안녕하세요. 책 속의 맛집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무자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은 심각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는 자연, 동물을 넘어 인류의 존재까지 위협하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 나라, 기업, 개개인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을 위한 정책을 내고 환경을 위한 제품을 내고 개개인의 생활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친환경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친환경적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자연을 더욱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PD이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자인 기욤 피트롱이 파헤친 탄소 중립 시대의 실체. 짠!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검은 돌이라고 불리는 연료, 석탄은 1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죠. 20세기 땅속에서 추출한 기름, 석유라는 이 원료는 내연기관의 발전을 야기했고요. 이 두 재료 덕분에 문명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화석연료의 폭발적 소비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라는 대재앙을 맞이하고 있죠. 이 재앙은 점점 인류를 위협해왔고, 위기의식을 느낀 인간들은 친환경 에너지나 녹색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파괴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19, 20세기를 거쳐 21세기인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인 희귀금속을 찾았고,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던 그런 에너지에서 희귀금속을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 기술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처럼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고, 여기에 IT 기술,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 또한 녹색 전기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 태블릿 PC, 랩탑, 컴퓨터 등이 바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친환경 경제 모델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에는 대부분 희귀금속이 사용되고요. 환경을 오염시켰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기술로의 에너지 전환은 마치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모든 업무를 서면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됐었고요. 숲, 나무를 위해 종이를 아껴 씁시다 라는 이런 문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처리했던 업무들은 메일, 파일 업로드, 스캔 파일 보관하는 이런 방식들로 대체되었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이를 안 쓰게 되면 나무라는 자원도 아끼고 아마존 파괴도 멈출 수 있으니 우리 지구에 너무 좋은 것 아닐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을 추적해 봅시다. 이메일은 내 컴퓨터에서 출발해 모뎀을 통과하여 기지국에 모입니다. 개인 전화선에서 국가 단위 나들목으로 이동을 하고 국제 나들목으로 이동한 이 메일은 메신저 서버를 거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 후에 수신자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일을 보내면 수신자가 거의 바로 받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한 것이었죠. 이때 만약 메일에 파일을 하나 첨부해서 보냈다면 이 이메일은 나에게서 수신자로 전달되는데 이 작은 정보 하나를 1시간 동안 계속 켜놓은 만큼의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작은 전구 1시간?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단 1시간 만에 무려 100억 통의 이메일이 오갑니다. 50기가와트의 전력. 이는 원자력 발전소 15개가 생산하는 전력인데 이게 단 1시간 만에 소비된다는 것이죠. 전력은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얻은 열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이 전력을 쓰고 있다는 건 화석연료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디지털화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전자기기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희귀금속이 더더욱 필요해진 것이고요. 이 희귀금속은
전기차라는 친환경 자동차에도 필요한 재료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희귀금속의 생산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광물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전기차에 주로 들어가는 재료인 희토류는 거의 10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중국 희토류 광산으로 가볼까요? 이 책에는 저자와 연구팀이 중국의 희토류 채굴장에 갔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희토류를 재련하는 이 작업에는 황산, 질산 등이 들어간 화학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재련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이 화학약품들을 그냥 땅에 버려버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채굴장 주변의 땅들은 다 황무지가 되어 있고요. 토양 오염으로 인해서 어떠한 농작물도 자라지 못하고 있고, 그 마을에는 암 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중국만이 아닙니다. 친환경 하면 떠오르는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전자판을 제작할 때 많은 양의 규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전기차를 제작할 때는 가솔린 자동차를 제작할 때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주행을 할 때는 가솔린 차가 이산화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하지만,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까지 총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전기차가 훨씬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 책 속에는 친환경이라고 내세운 이 모든 제품들, 정책들의 내막을 속속들이 보여주는데요. 사실 우리는 정부나 기업이 이거 친환경 제품입니다, 친환경 정책입니다 하면 그 말을 믿잖아요. 이 책 속에서 하는 말은 그게 사실은 환경이나 자연, 인간의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거대 기업과 강대국을 위한 것이었단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와 기업은 재료공학에 많은 투자를 해서 재활용 과정을 개선하고 희귀금속을 대체할 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로 만든 벽돌, 폐 마스크로 만든 의자, 이런 것들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기술 소재를 발굴하고 효율을 향상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박한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 확대되면서 자원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선 소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과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이 개개인의 관심입니다.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은 알고자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기업과 국가의 마구잡이 성장을 막기 위해선 태양전지, 전기차 배터리가 어떻게 제조되는지, 금속기기의 폐기물들은 어떻게 폐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제품의 결과만 봤을 때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이고 오염이 없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장, 자연과 함께 융화되는 성장, 끊임없이 요구하고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비판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변화, 이 시대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사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진짜 환경을 위한 소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고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